자, 요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다뤄주질 않아서 제가 여기에 특별하게 끌어온 뉴스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17일에 11월 17일에 태국에서 웨이펑허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뭐 똑같이 장관으로 따지면 같은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중국 안에서 군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중앙군사위원 겸 국방부장이 차지하는 역량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둘이서 이제 양자회담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양국 간의 이제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해 공군 간의 직통전화를 놓는 부분에 양해각서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적인 사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위험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갖고 동맹을 흔들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북미 회담이 계속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정찰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상공을, 그러니까 북한에 신경을 쓰일 수 있는 북한과 인급한 영공들을 초계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까지도 전부 다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과 한국이 해군과 공군 간에 한 라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해군이 긴급하게 출동을 한다든지 비행기가 출격을 할 때, 야, 이거는 무슨 건 때문에 어디로 가는 비행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군사적으로, 도발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한 라인을 열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지금 한미 군사 동맹 이외에 또 다른 한중 간의 교차 군사 동맹을 이뤄내 가기 위한 1차적인 전초 단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거든. 원래 이런 게 있으면 미국이 나서가지고 야 중국이랑 그런 걸 하면 돼. 엄밀히 따지면 중국하고 지소미아 하는 1단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수잔 썬튼이라고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 보고가 있거든요. 이거 현직 관련 아닙니다. 현직 관료가 이런 인터뷰는 할 수 없을 테니까 25일 날 미국 내 군사 전문지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한국 간에 약간의 틈이 생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걸 과장할 필요는 없다. 두 나라의 어떤 관계와 근본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차관보도 이미 이 사안을 보고받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군사적 정보 교류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중국 측에서는 한미 간의 안보 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쪽에서도 이제 먼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제 미국은 영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내라고 우리 영토 영공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 안에서 이제 남북 간에는 군사 정보를 이제 주고받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국가들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국가들하고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그동안 독점돼 왔었던 한미일 간에 독점돼 왔었던 지금까지의 지소미아보다는 다른 방향에 좀 더 조금 더 좀 오픈돼 있는 열려 있는 방향의 다자간의 지소미아를 허용하는 이런 방식의 군사 교류 협정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에 어느 정도 중심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김근영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속보는 이제 최근에 11시 55분요? 11시 30분. 11시 30분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속보가 지금 또 뜨고 있는데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서실이 허용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사전에 그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뭐 안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2017년도의 일을 지금 비서실에 있는 뭐 PC나 문서를 뒤진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경황은 별로 없을 겁니다만 이거는 뭔가 지금 어떤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엄풀하기 위한 짓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전략 정찰기죠. 정찰기들이 우리나라 상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안은 북한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위협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현재 지소미아가 종료가 연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군 군사령부가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들, 정보 자산들을 쉽게 취득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정보 취득을 위한 어떤 그 첩보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는 쪽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그간에는 우리나라 자산이라든지 뭐 일본의 정보위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해오던 체제에서 미국도 만에 하나 지소미아가 완전 종료됐을 경우에 한국과 미국이 단독으로 한반도의 전략정보 자산을 취득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100%내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치적 불안감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로 보아집니다. 이와 연관해서 아베가 그동안 거부해왔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입장을 확 바꾼 부분도 아마 지금 이런 한중 간에 한라인 설치하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사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뭐 군사 부분 지금 뭐 지소미아 그 종료 연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쪽에서 언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보름이 지났는데 보름이 뭡니까? 2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는 참 잘하는데 이 잘하고 있는 어떤 외교의 실상 약간 일본을 변방으로 몰아내고 한국 주도의 한미 관계라든지 한중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 성과들이 너무 가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왕이라고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시진핑의 방안, 국빈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진핑이 만일에 다시 오게 된다고 하면 박근혜 때 오던 거, 그러니까 박근혜 때 와서는 아직 하루를 안 자고 그냥 반나절 있다 가면서 뭐 팬더 2마리 빌려줄게 하고 얘기했으나 우리가 60억 원짜리 팬더 동물원을 못 지어가지고 그 2마리를 못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식의 성과 없는 어떤 외교적인 쇼는 아닐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안,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뭐 경협을 비롯한 많은 사안들을 놓고 우리나라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북미 협상에 대한 이제 마감 시한을 북한이 연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너무 바빠요. 일단 방위비 협상도 잘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지금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나토는 일단은 된 거 아니에요? 나토도 거부했으니까 나토도 트럼프가 돈 더 내라니까 쌩까 그러고 그냥 제껴버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탄핵조사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말이 많은 상황인 거고 블룸버그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블룸버그가 벌써부터 이제 술렁술렁하니 선거판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 중에 이제 트럼프를 가장 곤란하게 하는 부분은 사실 가스 부분이에요. 가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내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아마 트럼프 재선의 가장 큰 복병이 된다는 방송 한 번 더 드렸는데 그보다 이제 더 위험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나타난 게 시베리아의 힘. 중국과 러시아 간에 60조 원짜리 가스관이 개통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진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실 미국이 중국에 그동안 주던 가스 판매는 어찌 보면 이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김정은이 그렇게 놀아달라고 해도 연말 안에 놀아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달로 북미 회담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김정은은 빨리 도장 찍어줘 이씨 나 내년부터 경제 개발해야 되는데 이러면 곤란하지라고 띵깡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달에는 엄청나게 폭죽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좀 생깁니다. 네. 네. 아, 정말.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럴까요? 보수 쪽이나 뭐 지금 보수 쪽에 누가 있나요? 나경원 잘리고 나면 한교안이 군대도 안 갔다 온 한교안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또 연말 정국을 흔들어댈 게 뻔한데 정은이가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문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위임을 하고 진핑이 형님하고 문 대통령하고 알아서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 2달만 참아주는 그러한 인내심을 발휘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해리 해리스 대사, 네, 안상수 의원의 북미회담. 그 해리스 대사 이 새끼는요, 그 일본 출신이잖아요. 반일본인이잖아요. 일본 계죠. 네, 이런 인간을 주한 대사로 보낸 미국의 의도 자체가 이게 얼마나 불선하고 싸가지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맞아. 얘는 무조건 임기 중에라도 갈아치워서 바꿔줘야 됩니다. 트럼프, 해리스 빨리 교체 안 하면 우리 무슨 일 있을지 모른다. 중국은 한국말 하는 사람으로 대사 바꿨어. 그리고 그 사람 군인이에요. 군인 출신이죠. 그쵸. 네, 비행사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에요. 네. 정은이 또 말 탔어요? 말 타면 또 포 쏘던데. 네, 걱정스럽군요.